안녕하십니까. AI가 방금 저한테 격려를 했기 때문에 저도 격려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들었는데 왜 갑자기 앞과 다르게 이렇게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가 궁금해 하시죠? 저는 여기 대덕 연구단지 안에 위치한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우리나라 군에서는 최초로 작년 1월 1일부로 창설된 인공지능 연구발전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군대령 김영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앞서 발표자들이나 뒷 발표자들하고 좀 다르게 저는 여러분들께 군에서 왜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며 또 어떠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전을 헤쳐나갈 과제들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왜 제가 인공지능을 생각했는지는 아인슈타인의 말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컴퓨터는 놀랍고 또 빠르고 정확하지만 대단히 멍청하다. 그렇지만 사람은 정말 더 놀랍게 느리고 부정확하지만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해서 둘이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는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간과 컴퓨터 자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전장에도 굉장히 많은 컴퓨터 자원과 센서들이 넘쳐 흘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정확하게 이용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또 똑똑한 지휘관과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군사적으로나 또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서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저는 가장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발표되는 대한민국 육군의 모습에 앞서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1997년도에 인공지능이 진화를 세가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겼고, 그 다음 2011년도에는 퀴즈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사실들과 2016년에 우리가 가장 넓게 알고 있는 이세돌 기사를 이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작년 11월에 발표된 사항들은 사실상 매니아들 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포커라는 것은 여기 네이처지에 작년 12월 달로 해서 1월 달지에 나와 있던 이제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포커라는 것은 바둑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그다음 블러핑이라든가 천천히 진행을 한다든가 하는 이상한 그런 신호를 많이 주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프트웨어 공학으로서 유명한 카네기 멜론대에서 16년간 이 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매달려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타르타니아나라고 해서 컴퓨터끼리의 포커 게임을 하는 것에 진행하는 거에서 2014년도에 챔피언을 합니다. 컴퓨터끼리의 컴퓨터 게임에서. 그렇지만 2015년도부터는 실제 인간 게이머, 포커 게이머가 세계에서 제일 1등하는 사람들과 카네기 멜론대에서 개발한 최초 2015년도에는 클라우디코라는 그런 게임으로 해서 1대1 각각 게임에서 약 5명과의 프로 게이머들하고 경쟁을 해서 1명 또는 2명 정도를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고, 2년 뒤인 2017년도 대회에 나가서는 리브라투스라는 게임기를 이용해서 전체를 꺾게 되는 그런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때는 물론 클라우디코라는 것은 상대방,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반응을 했다면, 리브라투스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상대방이 이런 수를 넣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패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최소로 이루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자기를 파악하는 감정을 해서 이겼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에는 플로리브스라는 게임을 해서 이때는 이제 페이스북 AI 연구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이때는 실제로 5명의 프로게이머들과 컴퓨터와 공동으로 6명이 함께 하는 게임에서 전체 1등을 하는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에는 좀 부족한 상대의 취약점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나와 상대방을 균형을 맞추는 거에서 최초는 다수를 이기는 그러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소개드렸냐 하면 복잡한 포커 게임도 AI가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미국의 예전에는 이제 저희와 같은 교육사령부에서 좀 전투 발전 분야만 따로 떼서 하는 미래 사령부의 전투 능력 개발 사령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16년 가까이를 계속 여기에 같이 투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군사적 판단이라든가 협상 전략,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활동, 그 다음 자율 차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투능력 개발 사령부, 여기서 특히나 육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총 6개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민간에 개발된 기술들을 군 소요에 부합하도록 성숙하고 진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원을 파견해서 가장 선두로 나서는 기술들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술들을 군에 어떻게 활용하고 접목시키면 가장 올바르게 그다음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접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고 중장기 필수 프로그램으로서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선두에 인공지능을 해서 특별히 인공지능 분야는 인공지능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카네기 멜론대에 직접 거기서 건물을 하면서 기술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 퍼스텍, 그다음에 광주과기원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오픈 캠퍼스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부로 창설 멤버로 참여를 해서 작년에 첫 시작은 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뇌를 뜻하는 영어 표현이지만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전장 인식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군에 필요한 정보화를 위한 소요 요청을 했고 과기정성부와 협업을 추진하고 또 작년부터 시작한 육군에는 15가지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식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과학기술 총괄하고 있는 육군과학기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육군의 핵심 능력 확보를 위한 기반 체계 사업화 방안을 제시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국방 정보화 과제로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장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 상황 하에서도 불확실성에서 원인을 도출하고 해석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1월에 3차 육군과학기술위원회에다가 브레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인지지휘관, 특히 군 전투원의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전투 작전 지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재 민간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시각지능인 객체 인식 분야와 그다음에 음성을 인식하는 분야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방안을 찾아서 이 3가지 소형 무인 정찰기용 지능형 영상 분석 장비라든가 육군의 지휘 통제 체계에다가 음성 인식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그다음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분야가 되겠습니다만은 해양 감시하는 레이더에 어떻게 AI를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고, 이를 통해서 저희 인공지능 연구발전처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소요를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군에 공급할 것인가를 방법을 연구하는 과가 있고, 그다음 어떻게 인공지능을 군 전체에 개념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과가 있고, 서울과 대전 지역에서 이 인공지능을 민간과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를 하고 있는 협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이제 IT조선에서 주관하는 2019년 AI 대상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유일하게 대상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무기체계 발전에 방금 소개했던 내용들 하는 것들 언론에도 공개가 됐었고, 현재는 카이스트와 앞서 발표된 애트리에 우리 이제 협력 사무소가 나가 있고, 작년 12월부터는 경기도 판교에 또 이제 협업센터가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과 연구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소형 드론 지능형 영상 분석 연구에 대한 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형 드론, 감시 정찰 드론들은 거기에 따르는 인력들과 여러 가지 분석 자원들이 함께 구축되지만, 지금 현재는 군에는 많은 조그만 드론들이 전장 감시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람들이 일일이 붙어서 그 영상을 판독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해서 상황실에 보여주면 상황에서 이 전체적으로 전장 관측한 사항들을 공통 화면에 도시해주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군 지휘관들이 이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가용한가에 대해서 현재 기술 용역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이제 3차원 지도까지 드론 영상 촬영해서 수시간 내에 3차원 지도까지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재 가능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사령부에서 또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밖에 있는 민간 기술들을 군에다 옮기거나 아니면 군에서 연구한 조직이라든가 전투할 수 있는 개념들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투 실험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육군의 정보지 통제 체계에다가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전투원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술들을 현재 연구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끝나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복잡한 정보 체계에 대해서 퀵 메뉴로 접근한다든가, 그다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한 것을 자동 회의 록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 밖에 민간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작전 명령은 또 굉장히 군사적 환경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장 소음 환경에서도 작전을 지휘관들이 내리는 것을 요약해서 정확하게 사람의 의도와 음성을 인식해서 작전 명령을 함께 작성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현재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현재 국방부에 있는 인공지능 과제를 이제 획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해안을 감시하는 레이더에는 검은색 바탕에 흰 점이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 매 시간 교대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감시 병력들이 앉아서 24시간 점이 찍혀 있는 분야에서 이것이 진짜 물체가 있어서 찍힌 건가, 아니면 다른 잡음에 의해서 생긴 신호인가, 아니면 새떼인가, 진짜 배인가, 사람인가를 구분하고 여러 가지 정보 소스를 찾아서 구분을 하고 마킹을 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일개 기지에서 약 시간당 한 200개씩 또는 한 명당 하루에 2,000개 넘는 표적들을 계속 추적 관리를 해야 되는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또는 잡음에 의해서 또 다른 거하고 이제 중첩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놓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는 레이더에서 실제 신호와
자범 신호, 그 다음에 불필요한 실제 그 표적들을 구별해내는 인공지능을 모델을 개발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작전 책임 지역 내에 접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때까지 한 수십 년 동안 옮겨 다녔던 배라든가 이런 것들의 항적 자료들을 전부 모아서 특이하게 피해서 움직이는 이상 의심 선박들을 구별하기 위한 패턴을 분석하는 항로 패턴 분석 기능과, 그다음 굉장히 취약한 시간대, 배가 별로 안 움직이거나 해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될 시간대에 움직이는 물체라든가, 또는 섬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옮겨다 숨어서 이렇게 간혹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 패턴을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너무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대라도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핵심 연구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과기정통부와 협업해서 이제 AIX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해안 감시, 해안 지킴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것의 핵심으로서 같이 작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한 도전적인 우리 노력에 이어서 육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2009년도경에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미래 학자가 한 100년, 그때 당시부터 이제 100년 후에도 태양의 제국, 즉 미국이 뭐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가상하에서의 쓴 책이지만 그 책에서 미래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다양한 그 통신을 제공을 하고 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 기지의 모습과, 전투원들에게 굉장히 지금 로봇과 자율체계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에너지,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에서 무선으로 동력을 해주는 것과, 전 세계를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인기의 환경하에서 미래 전쟁은 굉장한 센서와 복잡한 전장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게 미래의 주대적인 예측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미래 전장에서는 미 교육사령부에서 약 1000명 이상의 이제 전문가들을 토대로 해서 인공지능이 미래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전의 모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모르게 전 무기 체계에 인공지능이 녹아서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인공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복잡한 기계 환경 속에서 지휘관이 올리 전투 지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지적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는 업무를 할 것이고, 공통의 전 전투원이 같이 공통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공통 상황도를 제공할 것이며, 같이 논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 다음 전투에 따르는 피로 회복성을 굉장히 향상시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빨리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 전투원에게 학습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할 것이다. 라고 같이 이제 7가지 좋은 내용도 있지만, 가장 또 마지막에는 인공지능을 하기 때문에 오염된 학습 데이터 제공을 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도 있고, 해킹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도 8대 미래 전장을 위한 8대 핵심 기술에서 인공지능이 전체의 기술들을 같이 이끌어가고 또 보조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국방 전략 기술 8대 분야와 이를 바탕으로 10대 군사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육군도 여러 가지, 지금 육군에서는 2017년도부터 5대 게임 체인저라고 해서 제공을 했지만, 그 이에 다음에 게임 체인저, 전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들로 해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민간 사회도 똑같겠지만, 군은 인공지능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성공 요소를 이룰 것인가? 굉장한 위험성과 도전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미국의 이제 인공지능 TF, 미 육군의 인공지능 TF 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네 번째 AI 기술, 테크놀로지 분야는 사실상 민간에서 만약에 알고리즘인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고 인공지능을 해결할 것이며 무엇이 우리를 전투 결심을 늦게 하고 잘 못 보게 하고 반응을 늦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문제 정리 분야. 그 다음 이를 통해서 문제의 영역과 AI를 좀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들을 잘 만들 수 있는가를 할 수 있는 군사적인 전문성을 가진 AI 전문가.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인공지능의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미스매치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육군 특히 뭐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군사적 환경에서는 특히 중요한 도전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우리 육군 교육사령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군이 또는 대한민국 군이 지능화가 되기 위한 능력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ABC가 기본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기반하는 컴퓨팅 파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바꾼다면 군의 리더십,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 투자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 발표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인 요소, 이 세 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함수가 능력이 되겠으며 거기에 저와 같은 워파이터의 전문성, 전문적인 전투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함께 들어가야 최대의 능력치가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과 교육사령부에서는 특히나 이 대덕 연구단지 안에 함께 근무를 하면서 각종 연구소라든가 대학교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상 이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현재 인공지능 연구발전처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육군 인공지능을 위한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현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방금 발표드렸던 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군 병력 축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은 이제 우리가 인구가 줄어가면서 병력 자원도 감소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로 접목하는 걸로 병력 축소가 아니라 병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첨단 과학기술에서 장비들을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병력의 축소보다는 무한정 투입해야 될 첨단 장비가 하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사람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 부담, 사실상 모든 요소들을 전장에서 관련되는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사람이 추적하려면 느려지고 또한 사람 혼자서 지휘관 혼자서 그걸 뭐 경험이 많다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게으르지만 똑똑한 사람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련되는 지식을 지휘관에게
모아서 전달해주면 그것을 빨리 판단하지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지, 사실상은 뭐 결론적으로는 병력 축소되는 방향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병력이 축소되는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인공지능 무기의 윤리, 철학, 국제법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작년도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비전과 여러 가지 이제 구축 방향에 대해서 수립을 하면서 놓치지 않고 해놓은 것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윤리 준칙 준수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육군 전체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미국은 벌써 이제 올 초에 인공지능 윤리 준칙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각종 무기 체계 개발 규정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바로 이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결국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결국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고 군인이듯이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거기가 군 무기 체계로 작동하게끔 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인공지능이 컴퓨터의 알고리즘의 일종으로서 인간에게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의 인간이 정해준 룰 또는 자기가 개발한 것에서 추천을 해주지만 최종 결심은 반드시 지휘관 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전장의 모습도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에 대한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가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전번 군 지휘관께서 하신 말씀인데, 결국은 미래 전장에서는 지금처럼 최고 선진국군, 중간 단계군, 후진국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적용하느냐, 할 수 있느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능화된 군이냐 아니면 덜 떨어진 군, 패배하는 군이 될 것인가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 결심을 또는 인간 인도법, 국제 인도법적 차원에서도 최종 인간의 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최종 결심은 인간 또는 전투원이 하더라도 정보를 모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 인공지능이 직접 도입된 현장 사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을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것은 군인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는 분야하고 민간에 그만큼 또 발전을 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육군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17년도 정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GOP라든가 또는 탄약고 이런 경계 시스템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은 센서만을 부착해서 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의 객체 인식이라든가 신호 인식하는 분야를 접목해서 현재 적용을 최종 적용 준비 단계에 있고요. 또는 병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는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사회에서도 AI 면접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인재 선발 과정에 대해서 인사사령부에서 그런 것들 현재 적용 준비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저희들 또 곧 실용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질문으로 육군 교육사령부와 대덕단지 과학기술계와의 연계 방안은 이라고 하셨는데, 육군 교육사령부가 하는 역할은 우리나라 육군의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리라고 해서 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작전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교리를 발전시키는 분야, 그리고 방금 제가 속해 있는 제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 전투 발전 분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세 가지 큰 분야 모두 현재
굉장히 과학기술이라든가 연구 분야, 학교기관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군교육사령부가 이 대덕연구단지 안에 함께 위치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특히 인공지능 분야나 미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카이스트와 같이 해서 육군 미래과학기술연구소라는 것을 창설을 했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학기술 분야에 앞서고 있다는 카이스트와 같이 이제 연구를 함께 시작을 하고 있고, 모든 현재 연구소와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들은 교육사령부에 오시는 모든 지휘분단과 사령관님께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협력 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대덕 연구단지하고는 함께 그 연구단지 협의체에 우리 교육사령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뭐 연계 방향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더욱더 앞으로는 또 이제 지금 겨우 이제 우리 현역 인력이 나가 있는 것이 카이스트라는 대학하고 이제 애트리에 이제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인력밖에 없지만, 아마 앞으로는 대덕 연구단지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산학연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AI 협업센터에서는 경기도 판교에서 AI 전체를 하고 있고, 대전 이남 지역에서는 카이스트에 위치하면서 대전과 또는 경기도, 그다음 전남도 공홍에서 무인기들이 드론이 유명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과 MOU를 맺으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충성!